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노인의 이동성 향상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 시스템 개발 연구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의 책임자는 연세대학교 전혜정 교수님이시고 현재 저희 연구에 참여 중인 연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 연구원 주수산나입니다. 네, 오늘 발표에서는 연구 개요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1차년도 기초 연구 결과를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의 개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의 개요는 다음과 같고 총 3차년도 연구로 계획되었습니다. 현재 1차년도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 참여 중인 연구진은 총 4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년학, 의학, 공학, 운동학 분야인데요. 구체적으로 노년학 연구진은 노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년내과 연구진은 노인의 건강을 위해 기술을 적용하고 그에 관한 효과성을 연구하는 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학 분야의 연구진은 로봇 시스템과 알고리즘 개발에 관해 연구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운동학 전공 연구진은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의 이동성 향상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 시스템 개발 연구가 어떠한 배경에서 시작되게 되었는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앞으로도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절대적인 수와 비율이 점점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에 노인 의료비 지출 및 돌봄 이슈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노인 요양센터나 노인 주간 돌봄센터 등과 같이 관련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나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인 개인의 이동성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기 근육량이나 운동 기능 감소 등으로 인해 이동성 기능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는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고 의존성 및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저희는 노년기 이동성 향상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노인의 에이징 인 플레이스와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저희는 지팡이와 같이 단순히 보조 역할을 하는 웨어러블 로봇이 아니라 노인의 상황에 맞추어 운동 참여를 촉진하고 로봇을 사용함으로써 근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로봇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노인의 이동성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3개 차년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연구를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과제를 기획하였는데요. 1차년도에는 노인의 이동성 및 웨어러블 로봇 기술에 대한 인식, 운동 동기에 관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2차와 3차년도에는 건강한 노인과 전 노쇠 단계에 있는 노인 각각을 대상으로 실제 웨어러블 로봇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기반으로 이동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각 차년도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1차년도에는 노인 대상 설문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서 노인의 운동 참여 동기나 운동 로봇에 대한 인식에 관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웨어러블 로봇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차년도에는 양적 연구에 더해서 질적 연구 방법을 토대로 웨어러블 로봇의 활용 방안 그리고 운동 로봇에 관한 수요 혹은 욕구를 추가적으로 탐색해보고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로봇 사용에 관련한 데이터를 모으고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접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3차년도에는 전노세 단계의 노인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로봇을 직접 사용하는 경험 및 상태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모아보고 이를 토대로 2차년도까지 진행된 연구를 전 노세 단계의 어르신에 맞게 업데이트 해보고자 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 웨어러블 로봇 시스템을 활용하여 노인들의 이동성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인데요. 이를 토대로 노인의 이동성 기능에 관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노인들의 움직임을 판단하고 대안을 피드백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보고자 합니다. 네, 저희 과제는 2020년 작년 7월부터 시작되었고요. 현재 1차년도 연구에 대한 자료 수집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수준에서 자료 분석을 진행하여서 공학 분야와 노년학 분야 학회에 포스터 연구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를 발전시켜서 이제 기초 연구에 관한 논문 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1차년도 기초 자료 수집 결과를 노인의 기술 수용에 관한 시니어 테크놀로지 어셉턴스 모델을 의미하는 스템 모델을 중심으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수용 모델은 되게 유명한 모델인데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수용하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요인들을 정리한 모형입니다. 기술 수용 모델이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사용 행동이나 인식된 유용성, 그리고 사용이 얼마나 쉬운지에 관한 용이성을 중심으로 2개에서 3개 요인들만 포함되어 있었고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당 모델이 연구되고 논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연구가 누적되면서 이제 모델에 더욱 다양한 요인들이 포함되기 시작하였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기반으로 노년기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정 및 확장된 기술 수용 모델이 개발되어 스템이 학계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초 연구에서 노년기에 특화된 기술 수용 모델인 스템을 활용하였고 65세 이상 노인 324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웨어러블 로봇을 중심으로 한 노인 친화 기술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80% 이상의 참여자들이 이 기술을 자신이 잘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응답한 참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건데요. 우리나라 노인 세대, 특히 이제 연소 노인들이 새로운 기술의 적극적인 사용자 혹은 구매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생각보다 더 빨리 도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반면에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약 50%에 해당하는 참여자들은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행 연구에서도 새로운 기술 사용과 관련하여 노인들이 기기를 사용하다가 망가뜨리거나 잘못 사용해서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될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꺼린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도 노인들이 실제로 이러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약 67%의 참여자들이 웨어러블 로봇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 보라고 권장하는 분위기를 아니면 권장을 직접 받는 친구와 같이 새로운 기술 사용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사회적 관계, 삶에 대한 만족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신체 기능은 아무래도 이제 노인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보니 기능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성 향상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과 관련해서 약 68%의 참여자가 사용할 의도가 있다,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83%가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유용해 보인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웨어러블 로봇 사용이 쉽고 편안할 거다,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을 거다, 용이할 거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약 75%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많은 노인들이 웨어러블 로봇이 이동성 향상과 운동에는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직접 사용할 의도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유용하거나 쉽다고 사용이 쉽다고 생각한 사람보다는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웨어러블 로봇이 상용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1차 년도 연구에서는 실제 웨어러블 운동 로봇 사용 유무나 사용 행동, 현황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운동 참여 동기의 경우에는 현재 규칙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179명의 어르신들만을 대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중복 응답으로 이제 즐거움과 여가 생활의 일환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각각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 슬라이드에서 이제 운동 동기 관련 문항을 토대로 운동 동기에 관한 이제 유형을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3가지 유형이 발견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형입니다. 즐거움 추구형이 46.5%로 나타났고 건강 유지형이 46%로 나타났습니다. 의사의 권유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약 7% 정도로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만약 웨어러블 로봇을 활용한 운동 자체가 재미있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노인들이 웨어러블 로봇을 사용한 운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고요. 또한 기술적인 웨어러블 로봇 시스템 개발뿐만 아니라 재미와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컨텐츠 시나리오가 함께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1차 년도 기초 연구로서 이제 2차와 3차 연도의 본 연구를 위한 예비 연구를 진행한 건데요. 웨어러블 로봇을 직접 착용한 상태에서 일반 성인의 보행 균형감을 측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본 연구입니다. 한쪽 신발에만 깔창을 넣어서 이제 하지의 다리 부분에 불균형을 의도적으로 이제 만든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분하여 보행의 균형에 관한 실험 조건을 세팅해서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후 이제 이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한 상태에서 걷는 동안 실시간 센서를 이용해서 다리가 움직이는 각도, 이동하는 속도, 다리를 움직이는 힘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림 1의 왼쪽 그림이 시간에 따라 각 센서로 측정된 한 사람의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내 본 거고요. 이제 그림 1의 오른쪽 그림이 왼쪽과 오른쪽 다리 움직임을 이제 시계열에 따라서 유사한지에 대한 상관성을 본 건데 이제 유사한 데이터 패턴이 반복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서 왼쪽 다리 움직임과 오른쪽 다리 움직임이 유사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좌우의 균형, 보행을 할 때, 이동을 할 때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의 균형감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비교해 본 결과는 그림 2, 오른쪽 그래프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맨 왼쪽은 이제 왼쪽 발에 깔창을 착용한 경우고 가운데는 깔창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오른쪽은 오른쪽에 그 깔창을 착용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각각 평균값의 차이가 나타나서 보행의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기기 착용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연도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적용해서 일반 성인이 아닌 노인을 대상으로 보행 데이터를 수집해보고 이를 기반으로 보행 관련 알고리즘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저희 연구는 1차 연도의 자료 수집을 마무리하였고 이제 2차 연도 연구를 위한 IRB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2, 3차 연도 연구도 잘 준비해서 노인의 이동성을 중심으로
노인의 삶의 질 증진 및 노인 관련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학술 연구 활동 및 기술 개발을 꾸준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